자, 손흥민 하지만 활약이 좀 있었죠? 골의 기점이 되는 키핑을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상대하고 약간 좀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볼을 지켜냈어요. 그러면서 약간 반칙성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수비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간 공이 아치그레이의 이제 전환 패스로 연결이 되면서 아치그레이 패스를 받은 존슨이 어시스트를 해서 랭크시저가 프로 데뷔골을 넣을 수 있었던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갈라타사라이 터키 이스탄불 원정 전반 45분이 끝이 났습니다. 와, 역대급. 물론 토트넘이 요런 급까지는 아니어도 부진했던 경기를 펼쳤던 적이 뭐 적지 않지만 오늘은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일부 로테이션을 돌린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센터백 조합인 로메로와 반더벤이 동시에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하고 드라구신 조합으로 선발을 짜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상대의 기세에 완전히 눌렸어요. 갈라타사라이가 전방에서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압박을 벗겨내는 것 자체를 전혀 하질 못하면서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토트넘 진영에서 보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비수만은 그래도 열심히 뛰면서 밥값을 하고 있는데 베리바라고 메디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손흥민, 랭셔, 존슨 이런 선수들이 뭐 슈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를 못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센터백 위치까지도 많이 내려와서 수비 지원을 해야 됐을 정도로 뭐 본업에 지금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그나마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2005년생 랭크시저가 오늘 이제 데뷔골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위안을 삼기에는 전반전이 너무 지금 부진했기 때문에 벤치에 지금 주전급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주말 입스위치전을 생각을 하면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과연 좀 더 빠른 출전을 시킬 것인지 솔직히 이제 의문이기는 해요.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오늘 뭐 경기력과 무관하게 저는 풀타임을 안 지킬 거라고 봅니다. 입스위치전 선발을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후반 초반에 토트넘은 승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변화를 하프타임에 줄 것인지 그 갈등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3대2 토트넘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 목표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이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손흥민 선수를 제가 전반전에 풀타임 당연히 안 뛸 거고 한 60분 정도 뛰고 빼지 않을까, 60분은 넘기지 않을 거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하프타임에 바로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날 워낙 거칠기도 했고 또 회복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주말 경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로파리그는 또 이미 3승을 한 상태라 어느 정도 여유도 좀 있었고 저는 적절하게 빼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 목표를 어차피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이번 주말 두 경기 중에서 입스위치전을 택하는 게 맞기 때문에 또 오늘은 어차피 부상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좀 감안을 해서 선수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에 손명수를 포함해서 2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존슨을 뺐고요. 벤탄쿠르하고 이제 쿨루셉스키를 투입을 했습니다. 후반 들어서 사실 골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후반 시작하자마자 정말 갈라타사라이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네. 사실 경기 내용만 보면 후반전에 토트넘이 두세 골은 더 먹었어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 포스터에 선방도 있었고 오시멘이 놓친 것도 많이 있었고 전반에도 슈팅을 많이 허용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후반전에 정말 슈팅을 17개를 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시면 이날 경기 전체로 봤을 때 슈팅 숫자가요 28대 5였습니다. 와, 근데 여기 기록에는 슈팅 숫자가 5개가 잡혔네요. 유효 슈팅이 토트넘이 3개였고, 전체 슈팅 숫자가 5개인데, 실질적으로 막힌 거 감안하면 슈팅 3개밖에 안 하지 않았나? 네, 아무튼, 갈라타사라이가 무려 28개 슈팅을 했고, 그 중에 17개를 후반전에 했는데, 후반전에는 골을 하나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팬들이 토트넘을 홈에서 잡았기 때문에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후반전이 워낙 좀 갈라타사라이에게는 좀 아쉬움으로 가득 찬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전반전에 골을 넣었었던 데뷔골을 넣었었던 랭크셔 선수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어요. 후반 15분이 채 되기도 전에 두 번째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좀 지기도 했고 아쉬움이 많은 경기력이 상당히 개판인 경기이긴 했지만 이렇게 2005년생 공격수가 골을 넣고 또 의욕이 너무 앞서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서 무리한 그 수비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험치를 먹는 거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보면 네,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도 좀 부진했고 좀 대여섯 골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를 했지만 포스터 골키퍼 물론 포스터 골키퍼 어이없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골키퍼가 중요한 구비에 막아주고 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추가 실점을 안 했던 후반전 경기 운영이라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그래도 좀 뭐 남는 장사까지는 아니어도 좀 졌다는 게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나. 뭐 어차피 좀 빠진 선수도 많았고 휴식을 좀 출전 시간을 조절해준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좀 더 보면요, 빅 찬스가 토트넘은 2번 있었는데 토트넘이 이걸 다 성공을 시켰고요. 보시면은 가라타사라이가 빅 찬스가 8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6개를 놓쳤다고 여기 나와 있죠. 보면 이제 기대 득점이 토트넘은 1.87인데 2골 넣었으니까 더 넣은 거고요. 가라타사라이는 3.29인데 3골을 넣었으니까 더 못 넣은 거죠. 그만큼 상당히 그 가라타사라이의 마무리 능력의 부재가 토트넘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경기였다. 점유율 뭐 우세했고요. 패스도 훨씬 좀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가라타사라이가 볼 점유율에서는 이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토트넘 진영에서만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굉장히 고전한 건 맞습니다. 갈라타사라이가 한 2-3골을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 경기였고 특히 이날 갈라타사라이가 전략을 잘 짰던 게 로메로하고 반더벤이 없는 토트넘의 포백에 상당히 취약했고 특히 벤 데이비스하고 이 드라구신의 조합이 상대 압박에 좀 취약하고 좀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공격수들로 하여금 전방 압박을 세게 걸었고 거기에서 드라군신이 완전 마탱이가 갔습니다. 예, 드라군신 실수도 굉장히 많았었고 상대가 앞에 서면은 앞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계속 뒤로 가거나 옆으로 주거나 그나마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팀의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자초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군신이 물론 출전 기회를 많이 잡기 어려운 팀 환경도 있지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토트넘이 좀 발전이 있는데 너무 부진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날 아치그레이하고 베리발이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논외로 하고 못했지만 아치그레이가 저는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치그레이는 주로 이 오른쪽 백이나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좀 자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뭐 센터백도 기용이 됩니다만 왼쪽은 물론 우독이 백업이 좀 없기 때문에 스펜스가 유럽대회 등록도 안 됐고 뭐 지금 반더벤도 부상으로 나가 우독이한테 휴식을 주려고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아치그레를 왼쪽에 썼는데 이 친구가 골 장면에서 전환 패스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시켜주는 오른발자를 주로 쓰는 선수가 왼쪽 백으로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제약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이 친구가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좀 더 나가서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플레이 주길 바라는데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적응에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변을 시킬 게 아니라면 아치그레를 이 위치에 뛰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좀 고민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전반 45분만 뛰고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뭐 슈팅이 없었어요. 이날 슈팅 자체가 뭐 토트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없었던 건 아닌데 그리고 뭐 볼 터치 자체도 22번밖에 하질 못했고 패스를 15번에서 11번 성공을 했고요. 드리블 성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도는 있었지만 측면에 좀 갇혀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볼 연결이 많이 안 되기도 했었지만 이날 손흥민 선수도 스스로 좀 조절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하지만 활약이 좀 있었죠. 골의 기점이 되는 키핑을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상대하고 약간 좀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볼을 지켜냈어요. 그러면서 약간 반칙성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수비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간 공이 아치그레이의 이제 전환 패스도 연결이 되면서 아치그레이 패스를 받은 존슨이 어시스트를 해서 랭크시저가 프로 데뷔골을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본인의 어떤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날 드라구신의 부진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 백업 요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드라구신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음직스러운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반더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로메로도 주말 경기를 나올 수 있을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를 했지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뭐 다행이긴 한데 부상을 안고 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그 로메로가 나온다 하더라도 드라곤신을 파트너로 계속 지금 1순위로 썼던 반도벤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이 되는 지점이 아니겠느냐. 자, 하지만 이날 상대팀 갈라타사라이에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해 하시는 이름들이 좀 많이 경기에 뛰었습니다. 일단 무슬레라 골키퍼가 그랬었고, 최전방에 오시멘, 이카르디, 또 메르텐스, 뭐 토레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토트넘에 있었던 다빈손 산체스 수비 괜찮았죠 이날.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그 갈라타사라이의 3-4-1-2 포메이션에서 왼쪽 윙백을 봤던 이 선수가 등번호 11번 달고 나왔던 아크긴 선수인데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그 투톱을 썼기 때문에 따로 윙어를 두지 않는 전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윙백이긴 하지만 사실상 윙어처럼 뛰었던 아크긴 선수인데, 이 친구가 이날도 이제 골을 넣었습니다만 그 골이 너무도 저는 충격적일 정도의 멋진 왼발 중거리 슈팅이었고, 이날 그 이후에도 한번 비슷한 상황에서 왼발 발리로 골을 넣을 뻔도 했었고요. 유로파리그에서 올 시즌에 4경기 4골 전 경기 득점입니다. 윙백인데 뭐 윙어처럼 뛰지만 리그에서도 10경기에서 지금 2골 1도움, 2000년생이고 터키 국가대표로 A매치도 12경기를 뛴 선수인데 이 선수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잉글랜드에서 뛰었었어요. 2부 리그에 있던 레스터시티의 임대로 와가지고 리그 컵 대회 다 합쳐가지고 29경기 2골 도움 4개 기록을 했는데 거의 교체로 많이 뛰었고요. 포지션도 메잘라나 아니면 오른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다 보이지 못했었는데 올 시즌 갈라타사라이로 돌아가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 특히 토트넘을 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물론 수훈 갑은 멀티골을 넣은 오시멘인데 이날 오시멘이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오시멘 헤드트릭 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토트넘 수비가 완전 좀 개판이었던 데다가 포스터 골키퍼도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아무튼 토트넘은 10명이 뛴 이후에 오히려 갈라타사라이의 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기회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결국 동점까지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시즌 첫 유로파리그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돌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 경기를 포기했다기보다는 좀 안배를 한 거죠. 주말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밤 경기였습니다. 뭐 런던으로 돌아가면은 빨라야 금요일 새벽 뭐 아침이고, 금요일 날 정상적인 훈련은 거의 불가능하죠. 회복 훈련 정도 뭐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경기이기 때문에 일요일 낮 경기잖아요. 거의 진짜 이거 강행군이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 좀 머리를 썼는데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 장면도 많이 나왔었고요. 패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만큼 입스위치전에 집중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 경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베르너하고 또 그 마이키 무어가 이날 부상 때문에 아예 원정을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소리면서도 선발로 나왔던 경기였는데, 후반에 솔랑키가 나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골을 넣었잖아요. 포로의 어시스트 받아가지고 뒤꿈치로 돌려놓는 그런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고, 전체적으로 주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교체 멤버들의 활약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좀 패배는 토트넘에게는 아쉽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는 없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